자, 이번 시간은 로다주의 복귀나 판포의 첫 무대 인사, 데드풀과 울버린 떡밥 분석 등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 그 소식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이야기를 하게 된 브레이브 뉴월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샌디에고 코미콘에선 브레이브 뉴월드 티저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장면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이 다소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베일에 쌓여있던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의 역은 서펜트 소사이어티의 왕으로 통하는 사이드와인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주로 뱀을 모티브로 한 빌런이 속해있는 집단인 서펜트 소사이어티는 이 사이드와인더가 직접 창립한 집단이며, 초창기엔 MCU에도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는 록스노일 컴퍼니의 명령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주로 캡틴 아메리카와 어벤져스의 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샘, 그리고 샘이 모집할 새로운 어벤져스의 적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작품에 등장할 예정인 서펜트 소사이어티의 멤버들 또한 원작 코믹스의 멤버들과 같은 다이아몬드백, 킹코브라 등이 포함될 예정이긴 하지만, 원작 코믹스와는 달리 세뮤얼 스턴스의 리더 또한 이 서펜트 소사이어티의 멤버로 활동하게 될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작품엔 샤론 카터 또한 등장할 예정인데, 앞선 팔콘 앤 윈터 솔저 당시엔 이 샤론 카터의 정체가 파워브로커였던 걸로 공개됐고, 마지막 장면에선 그녀가 정부의 1급 비밀과 시제품 무기까지 거래하려고 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베일에 쌓였던 거래 대상이 이번 작품에 등장할 주축이 될 세력 중 정부가 아니면서도 또 이러한 밀거래는 하지 않을 샘의 편을 제외한 서펜트 소사이어티였던 걸로 공개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Super soldiers might be off the menu, but we're about to have full access to government secrets, prototype weapons, you name it. Should be something for everyone. 물론 이 부뉴얼 내용이 썬더볼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이후 샤론 카터의 거래 대상이 썬더볼츠를 모집했던 이 발렌티나였다고 밝혀질 가능성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번 코믹콘을 통해 티아모트의 시체가 아다만티움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품의 분위기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며 아다만티움을 두고 생기는 갈등을 다룰 것이 확정되었는데, 코미콘 당시 현장에서만 공개된 클립 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된 로스가 지구에서 깨어난 셀레스티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선 2년도 훨씬 더 된 시점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 놀라울 건 없는 것이긴 한데, 굳이 이런 생색 아닌 생색을 내는 건 과거 이러한 예상을 했을 때 함께 주장했던 다른 가설 중 하나가 본래 이 셀레스티얼의 알이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와칸다 쪽에 떨어진 비브라늄 운석 또한 티아모트의 알에서 비롯된 파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편은 와칸다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떨어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 네이머의 탈로칸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원래는 비브라늄이었던 티아모트의 시체가 아다만티움이 된 건 세르시의 물질 변환 능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으로, 이 중 가장 큰 줄기인 아다만티움에 대한 가설이 일단 사실로 공개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가설에 대한 가능성 또한 덩달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아다만티움 같은 경우 울버린의 클로로 가장 유명한 금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아다만티움의 등장이 엑스맨 유니버스의 본격적인 합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슈얼크 당시 볼 수 있었던 이 신문 기사에는 울버린에 대한 내용과 티아모트의 시체에 대한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이 슈얼크 유니버스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등장할지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담으로 이 슈얼크 같은 경우 굳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꽤 많은 팬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있는 작품인 게 사실인데, 만약 브레이브 뉴월드의 내용들 중 해당 작품이 슈얼크의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임을 예상할 수 있는 떡밥을 찾을 수 있다던가 할 경우, 특히 브레이브 뉴월드의 세계관이 만약 지구 616인 걸 암시하는 떡밥이 등장할 경우 엔드게임 또한 슈얼크와 동일한 세계관인 걸로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도 이렇게 밝혀진다면 개인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 엔드게임이 멀티버스인 건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슈얼크와 동일한 유니버스인 것도 인정할 수 없는, 마치 시크릿 인베이전 당시 로디 사태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슈얼크 유니버스가 지구 616도 199999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제3의 유니버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 슈얼크에 등장하는 단서들 중 멀티버스인 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라면 과거 이 장면 등에선 유튜브로 등장했던 게 유스크린으로 등장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브레이브 뉴월드나 기타 다른 작품에도 만약 유튜브가 유스크린이라고 표기된다면 그 유니버스가 슈얼크와 동일한 멀티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That's all on YouTube, though, right? I mean, that's where you found that. Because you know that's all fake. It's all done on a computer.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건 이 슈얼크에도 세뮤얼 스턴스의 리더가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듯한 떡밥이 등장했던 적이 있고 앞선 티아모트의 시체에 대한 신문 기사는 물론 서두에서 설명했던 록슨 컴퍼니에 대한 이스터에그도 등장한 적이 있는 만큼 슈얼크와 브레이브 뉴월드의 세계관이 같은 곳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아무튼 이 코미콘에서 공개된 클립 중에는 썬더볼트 로스가 백악관 연설 중 레드헐크로 변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앞선 티저 예고편 분석에서 예상했듯 이 장면 속 폭발이 레드헐크의 점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듯하고 샘 윌슨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앤서니 매키는 이 코미콘 인터뷰에서 브루스 배너의 헐크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브레이브 뉴월드에선 원작 코믹스의 명장면 중 하나인 헐크 대 레드 헐크의 전투까지 등장할 가능성, 나아가 이 슈얼크에도 브루스 배너의 헐크가 등장한 적이 있다는 점에선 브레이브 뉴월드 속 헐크의 대사라던가 여러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두 유니버스가 같은 곳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작품이 개봉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진 않지만 이 코미콘 당시 레드헐크 역을 연기하는 해리슨 포드가 지구 616에 대해 묻는 인터뷰에 616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616. I'm in Universe 616. Universe 616. Yeah, I'm out of my orbit. 레드헐크 연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위해 멍청이가 되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미 이전에도 해봤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은 없다. 보통 연기 코치가 하지 말라는 행동이나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됐다.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다. 예고편의 반응을 봤을 땐 기뻤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한 걸 보면 새삼 아이언맨 1편과 같은 해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부터 오랜 기간 썬더볼트 로스 역을 연기해왔던 윌리엄 헌트가 끝내 레드헐크를 연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